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는 극좌 워크 이데올로기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치에서 열린 18회 발다이 인터내셔널 디스커션 클럽 총회에서 워크 이데올로기가 서방 세계 전체에서 사회 악을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발생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스스로를 진보의 기함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비 현상을 보고 있자니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의 사회 문화적 충격과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러시아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스스로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려 기를 쓰는 이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변혁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소수자 이익을 과잉 옹호하고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 가족, 그리고 성 구분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서구 국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그런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사회적 진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인간성의 새로운 깨어있음과 더 올바름을 가져다 심으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피스주의, 워크 이데올로기에 대해 아주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푸틴은 하나만은 분명히 밝혀두겠다면서 서구 워크 사주의 레시피는 역설적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미 봤던 것이고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전후에 발생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셰비키가 막스 엥겔스의 도구마를 따랐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볼셰비키들은 전통적 정치, 경제적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도덕의 개념, 건전한 사회의 기본 원칙을 바꿀 것을 선언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수세기간 지켜진 가치관을 바꾸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시도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고발하도록 독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진보라는 용어로 포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한때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또다시 이런 현상을 보게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모든 여론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볼셰비키의 행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지금 서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 러시아에서 봐왔던 것으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을 위한 그리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명목의 투쟁이 말도 안 되는 공격적 도구마로 흘렀다고도 했습니다. 푸틴은 또 서구 세계에서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작가가 젠더나 인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낡은 고전이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에서 교육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과거 스탈린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혐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모스크바 극장에서 햄릿을 올리려다 스탈린이 그 작품을 상연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바람에 공포에 질려 포기한 적이 있다고 저서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탈린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아주 음침하고 반역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소련에서는 상연되지 못했습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캔슬 컬처는 서방이 아니라 소련이 원조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과거 소련의 선전부보다 더 심각한 사상 지침이 존재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영화 배역에 따른 배우들의 인종과 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엄격한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는 원래 숭고했던 인종주의 타파 투쟁이 새로운 캔슬 컬처, 역차별로 변질돼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의 모범 사례로 마르틴 루터킹의 명연설 I have a dream도 인용했습니다. 나의 네 아이들이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닌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게 진정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볼셰비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볼셰비키는 국유화를 논하면서 재산뿐 아니라 여성도 국유화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볼셰비키의 극단적인 시도를 옹호하는 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개념 전체를
없애기를 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녀 간의 성 구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는 생물학적인 사실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이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parent number one, parent number two라고 한다든지 어머니를 낳아준 사람이라 부르는 행태까지 나타났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모유라는 말 대신 휴먼 밀크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용어를 사용해 습관이 되다 보면 그들의 성 어젠다를 모르게 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런 용어 전술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소비에트가 이미 시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에트의 맞춤형 사상 기술자들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가상의 언어 뉴스픽과 같은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지 오웰은 일찍이 정치적 언어, 즉 뉴스픽은 거짓을 진실처럼 들리게 하고 살인을 좋게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새로운 인식체계와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소비에트 사상 기술자들의 판단이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사고를 지배하면 바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푸틴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에게 쉽게 여자아이가 될 수 있다고 교육해 선택하도록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아이에게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을 하라는 식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푸틴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가는 휴머니티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행태가 진보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푸틴은 개탄했습니다. 푸틴의 이 역사적인 연설에 전 세계인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푸틴의 생각에 동의할 줄은 나도 몰랐다. 그가 소비에트 정권의 추종자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반대라는데 짐짓 놀랐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푸틴이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구 국가의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도덕적 나침반이 오랫동안 부패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버드, 예일, 뉴욕타임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푸틴의 연설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푸틴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사고 지배의 위험을 아주 명민하게 분석했다면서 볼셰비키 역사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에도 경탄했습니다. 또 푸틴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푸틴 같은 대통령을 가진 러시아인들은 지독하게 행복하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이 말한 바를 푸틴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던 피터슨은 하버드대 교수를 거쳐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상가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학생운동, 여성운동, 전위예술, 해체주의 등을 포괄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좌파 운동가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 인사입니다. 정체성 정치를 반대하는 것은 TV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들과 일상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을 거부한 신선한 면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다의 강연은 세계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과거와는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가깝게 변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측면도 있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해 나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폐기 처분한 사회주의 유산을 미국과 서유럽이 받아들여 자본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